예, 임희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죠.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사실 낙마를 해도 뭐 10번, 100번도 더 낙마를 했었어야 되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여당이 다수당이고 뭐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라고 해가지고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었던 게 전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 때 저희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에 지분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놓고 이거 당신 저수지처럼 썼던 거 아니냐. 그 임모 세무사랑 무슨 관계냐라고 저희가 열심히 따져 물었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시에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임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임광현 청장 이종 사촌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당시의 가족 관계나 이 임모 세무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왔다면은 보다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고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낙마가 됐을 겁니다. 근데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가 되니까 괜히 면죄부되는 청문회 되고 또 그냥 스르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의혹, 또 배우자에 대한 뭐 심각한 의혹, 저도 뭐 원펜타스 부정청약이나 자녀의 논문 떠먹여주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다 자료가 와야죠. 그래야 국민들 앞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 자료 안 내고 그냥 버티겠다. 이런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 청문회가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운 비망록을 언급을 하니까 저를 뭐 고소하겠다라고 하던가요? 뭐 14일에는 언론인한테다가 수사 의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고 15일에는 수사 의뢰하는 방침으로 결정 났다. 이런 식으로 저랑 언론인들이 지금 겁박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뭐 사과했다 그럽니다. 문제 제기하니까. 저는 사과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망록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자료나 답변 중에 거짓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을 하려면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운 청문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하는 거다.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간사님. 간사로서 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 저희 전체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죠. 당연히 10시에 청문회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지만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박수영 간사님하고 께서 저한테 일정 연기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시작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만은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장님이 일정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간사로서 자료 제출을 책임지겠다고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박수영 간사님한테 그러면 꼭 급히 필요한 자료가 뭐냐 해가지고 26개의 사안에 대한 자료 목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보 측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전달하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저께
1시에 박수영 간사님 만났었고 바로 또 조치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 지금 공식적으로 행정실에서는 PDF 파일로 전달 의원들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박수영 간사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26개 정도의 항목인데 그 26개 중에서 3항목 정도는 아예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 준다는 거였고 3개 정도는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사로서 자료 제출을 철저하게 해드리겠다, 성실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어제 오후 3시까지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을 했으면은 부족한 그럼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청문회를 시작하고 더 필요한 자료는 후보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후보조차도 이렇게 앉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 절차 조금 더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넣어주십시오. 간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도 앉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일정 조정에 관한 위원장님 말씀만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정상적으로 이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를 검증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야당으로서도 이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역할을 또 야당으로서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야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가 그 이유가 자료 요구다라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건데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간사로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마 박수영 위원장, 저 간사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거는 더 채워나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 후보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면 안 내주고 여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내주고 그렇습니까? 그 자세가 좀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최한석 의원님. 최한석.